in Charlie's World. 네, 안녕하세요. 다른 뉴스로 다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다시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그 네이버나 아니면 다음에서 검색어를 빗썸 캐시라고 한번 쳐보시면 재미난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빗썸 캐시를 일단 치시고 보시면 여기 홀로서기님의 블로그인데, 여기 Q10에서 Q10 다들 아시죠? 예, 이커머스 그 싱가포르를 베이스로 둔 전 세계에 있는 지금 3대, 4대, 5대 정도는 되겠네요. 다섯 손가락 안에는 들어갈 수 있는 규모의 이제 이커머스 거래소인데, Q10에서 빗썸 캐시 결제 서비스를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018년 11월 5일부터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여기 구매 방법이랑, 어쨌든 중요한 거는 Q10에서 사용하게 할 거다라는 얘기랑 티몬하고 관련해서 사용하게 할 거다라는 얘기를, 이제 신현성 테라페이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아마 이런 게 다 연동이 향후에는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하나일 수 있는데, BXA라는 이제 코인이 있죠. 여기 밑에 쪽에 보시면은 여기 가운데 쪽에 보시면은 티몬, 빗썸 캐시라고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온 게 사실은 9월 20일인가 아마 그때서부터 아마 슬슬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0월 10일 날부터 아마 이렇게 신현성부터 해가지고 김병건 회장부터 해가지고 이런저런 뉴스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이커머스 이런 업체를 통해서 빗썸이. 그래서 지금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빗썸이 이제 그 미국에 있는 시디즈 원하고도 이제 파트너십 제휴를 맺어서. 근데 결국에는 뭐 이런 어떤 업체들을 통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땐 그 스테이블 코인들이 다 이동을 하고, 그리고 서로 간에 수합해서 이제 이커머스 지금 있는 그런 업체들하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연동을 같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또다시 게임사하고 다시 연동을 시킬 것 같아요. 잠정적으로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빗썸 신규 회원을 위한 41,000원의 혜택하고 빗썸하고 티몬 딱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찾아보시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티몬에서 이제 빗썸하고 파트너십으로 이제 해가지고 이제 빗썸 캐시를 사용하면 뭐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이벤트 기간이 1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그래서 신현성 회장이 말한 거대로, 본인 입으로 말한 거대로, 약속한 대로 지금 차곡차곡 올해 4분기부터 분명히 이런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많이 행동파인 것도 사실이고, 제가 그 사람을 만나본 적은 없지만 일단 뒷배가 되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마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제 채널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그 뒷배라는 그 세력이 누군지는 다들 아시죠? 예, 그래서 어거지가 아니라 이게 찾아보시면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 시세가 지금 이렇다고 해도 이게 지금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현물 생태계에 지금 점진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서는 분명히 지금 계속 횡보하는 상태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 라고 저는 결론 내릴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오늘 뉴스인데, 이제 트럼프 중간선거 결과가 지금 어느 정도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트럼프가 아마 좋은 결과를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결과를 가져가든, 본인한테 유리한 쪽으로 가져가든,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가든, 미중의 지금 영역 다툼, 무역 전쟁은 아마 앞으로 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거세지고 더 커질 확률이 높은데, 지금 선거 전후로 해서 제가 조금 시장 전체가 괜찮아질 거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보세요. 지금 국내 유가 모두 하락이고 국제 유가 선제 발표 효과 봤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오늘 이제 휘발유 값이 좀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가 뭐 얼마만큼의 하락이 돼서 경제가 지금 무너지는 거를 좀 딜레이 시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지금 보시면은 한국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지금 조금씩 하락을 계속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볼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시면은 업계 관계자는 마지막에 보시면 지난 2008년에도 유류세 인하 정책이 있었지만 국제 유가가 치솟는 등 효과가 줄었다며 정유사와 각 주유소도 2008년 경험을 통해 이번에는 선제적으로 유류세 인하 정책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돼서 국내 유가가 하락해가지고 지금 이제 세금은 올라가고 팍팍한 이제 서민 경제가 되고 있는데 그나마 약간이라도 숨통을 트이게 해주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게 보시면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보시면은 미국 중간선거 어떤 결과 나와도 중국의 강경척은 계속 될 것이라고 이제 임하람 기자님이 이렇게 쓰셨는데 저도 이런 생각에 똑같이 생각을 해요. 중간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 근데 다만 중요한 건 중간선거 앞뒤로 전후로 해서 조금씩 이제 풀려나갈 확률이 높다고 제가 근데 그게 오랫동안 가지는 못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것도 알고 보면 다 정책적인 어떤 그 대중을 호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지 임시 그냥 언발의 오주누기 같은 그런 거지. 거기다가 뭐 히타를 틀어주고 석유값을 대폭 인하를 장기적으로 하고 이런 거는 분명히 아니다. 예. 이거는 그냥 일시적인 정책이다. 그래서 그 원론으로 딱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이투데이 뉴스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미국, 이란, 원유 제재서 한중일 등 8개국 예외 인정 발표. 이 뉴스가 어저께인가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뭐 한국 그래도 봐줬네 이런 얘기 한 사람들 되게 많은데 이게 사실 알고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사실은 경기가 이렇든 저렇든 더 이상 못해요. 그리고 알고 보면 지금 달러를 전 세계에서 걷어들이고 있는 형국이고 이란에서 원유를 지금 여기 8개국에 포함되어 있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미국이 5일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해 한국과 중국, 일본 등 8개국에 대해 한시적 예외를 인정한다고 공식 발표했다라고 나오죠.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이 전 세계에 있는 이 8개국 그 예외로 한시적으로 준 이 8개국 나라가 전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되게 중요한 지금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근데 그 나라들한테 한시적으로 줬다고 했는데 180일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게 6개월이거든요. 지금서부터. 어저께부터 이제 6개월이죠. 근데 제가 제 채널에서 이제 계속해서 주장했던 게 지금 뭐냐면 6개월 동안은 한시적으로 봐준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렇게 해서 한국 같은 경우도 이 페이를 달러로 하는 게 아니라 원화로 페이를 하고 일본 같은 경우도 달러로 페이하는 게 아니라 지금 위에나로 페이라고 중국은 더할 나위도 없고 러시아는 더할 나위도 없고 이제 그렇게 돼서 전 세계에 있는 달러를 사실은 미국에 있는 세력들은 걷어들이고 있는 형국이죠. 왜? 지금 각국 나라의 중심이 되는 결제 서비스 자체에서 원래는 달러라는 게 원래 기축이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너네는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반대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란을 제재를 하는데 이란 제재에서 8개 나라를 사실 예외 인정한다고 얘기한 거는 사실상 공포는 주는데 핵심은 빠진 거지. 이제 안고빵은 던져주는데 안고는 빼고 지금 공포를 주는 격이죠. 사실 알고 보면 8개 나라 포함돼서 지금 이란 원유 제재라는 말을 하면 거기에 실질적인 뭔가 버스가 들어가는데 전 세계 경제를 확 압축시킬 수 있는 급작스럽게 냉각시킬 수 있는 그게 들어가는데 말은 이란 원유 제재에서 한중일 등 8개국 예외 인정 발표라고 했으니까 이란을 제재해서 이렇게 하긴 하는데 8개국 제외했으면 이 말에 대해서 사실 힘이 실리는 정책은 사실 아니거든요. 알고 보면은 그거를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좀 혼선을 갖는 사람도 있고 좀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말에 대해서 잘 생각들을 해보시고 그리고 지금 이런 나라 8개국들이 달러로 지금 이란하고 거래를 하나 아니면 본국에 있는 화폐로 지금 거래를 하나에 관해서 잘 조사를 해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6개월이라는 시간을 분명히 미국이란 나라가 줬을 때 180일이거든요. 그게 180일이면 180일 후에는 지금 중국이 미국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 기간이 지나면 중국 주식시장 오르면서 중국 위엔화가 아마 안정권에 들어가면서 그렇게 아마 반대 상황이 나오고 미국 같은 경우는 아마 경제가 지금 선에 그러니까 6개월 정도 지났을 때부터는 아마 그 전에 미리 이제 횡점을 그러니까 지금 연말까지 고점을 찍고 점점 이제 하락을 하겠지만 6개월이 지났을 때는 지금 중국과 미국의 어떤 포지션 자체가 조금 많이 틀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좀 약간 큰 돈을 굴리는 한머니 그런 투자자들도 아마 오피셜하게 뭔가 움직임을 그때는 본격적으로 아마 대중들이 알게 눈치를 채게 아마 움직일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연말이 되기 전에 나올 만한 놈들은 아마 나올 것 같아요. 미국 주식시장에서. 그리고 아마 점진적으로 서서히 중국 시장으로 아마 자본을 6개월 180일이 지나기 전에 아마 움직일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보면 알긴 알겠지만 저는 제가 유튜브 시작했을 때부터 계속해서 이 퍼즐을 계속 맞췄고 그리고 대다수의 지금 유튜브에서 경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근데 김영익 교수님 빼고 나머지들은 다 본인들이 주장하듯이 미국이 결국에는 미중 무역전쟁에서 결국엔 이길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상승미소인가? 그분 같은 경우는 중간에 분명히 그분이 사과를 하셨죠. 본인이 이 정책을 잘못 봤다라고 분명히 한 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거는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다 맞추지 못하죠.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거는 잘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균형 있게 이 사람 저 사람 말하는 거를 잘 보셔가지고 시간이 흘렀을 때 그래도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현실적으로 거시적으로 잘 보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판단들을 시간이 흐르면 아마 하실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주장했었던 거에 관해서 계속해서 주장을 해요. 그리고 예, 보시면은 애플이 2020년에야 5G 아이폰 내놓을 듯이라고 해서 아이폰이 그러니까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폰을 쓰긴 하는데 중요한 거는 5G 시장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내년 초반, 내년 중반, 후반부터 이제 서비스가 어느 정도 들어가기 전에 아마 5G 폰이 미국의 LG부터 해가지고 아마 LG에서 아마 그 3위에 있는 스프린트 T모바일 그 연합사하고 아마 거기서 시판을 분명히 할 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도 LG에서 화웨이하고 해가지고 먼저 치고 나갈지 그 다음에 삼성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지만 애플이 2020년 그러니까 애플이 항상 뻐지로 갈 때도 항상 그 스마트폰을 항상 늦게 냈거든요. 약간 딜레이해서.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확률이 높은데 5G 폰을 사실 분들은 아이폰을 지금 구매 안 하시는 게 낫죠. 만약에 고장이 안 났다고 했을 때 괜히 거액을 주시고 XS, 맥스를 안 사시는 게 낫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원래 살라고 그랬는데 안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5G 폰이 이제 내년 후반부터 아마 중후반부터는 아마 나오기 시작할 텐데 지금 괜히 섣불리 사셔가지고 나중에 좀 손해보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마지막 뉴스인데 1년 만에 크립토 천국으로 황골 탈퇴 경제 활력 살려낸 몰타라고 나오죠. 그래서 제가 이 뉴스가 11월 3일 날 나왔는데 그때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근데 이걸 제가 이 뉴스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원래 이 네이버라는 데하고 다음이라는 데가 한국에서는 대중들을 이렇게 호도하고 약간 이렇게 사람들 이데올로기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약간 그런 중심 커뮤니티잖아요. 그래서 커뮤니티 사이트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 지금 알게 모르게 슬슬 이렇게 르뽀 1년 만에 크립토 천국으로 황골 탈퇴 경제 활력 살려낸 몰타라고 해서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살살 이제 기사를 내보낸다는 의미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원래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정부 관료라는 사람들이 원래 이런 글자 하나 문맥 하나 그게 어디에 실리냐에 따라서 대중들을 밑에서부터 위쪽으로 이제 살살 끌어올라 가거든요. 이게 물론 매스컴에 지금 TV에 나오거나 대문자 신문에 메인 페이지에 올라오진 않지만 밑에서부터 커뮤니티 사이트로 따졌을 때 일면에 나오진 않지만 사이드부터 밑바닥부터 살살 기사를 살살 던져요. 그러면서 사람들 반응도 보면서 예를 들어 긍정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면 약간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지금 이것도 되게
1년 만에 크립토 천국으로 환골 탈때 하면서 약간 크립토를 받아들이면, 약간, 전체적으로 좋아진다. 긍정적으로 경제도 풀려가고, 뭐 이런 거에 관해서 사람들한테 약간 어필하려는 그런 기사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몰타에서 이렇게, 전 세계에 있는 그런 거대, 그런 어떤 그 블록체인 관련해서 업체들을 모집을 하고 세제 혜택을 주면서 본국 경제도 되게 많이 살아났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겉으로 봤을 때는 정책상 되게 폐쇄적인 것 같고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많이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시세가 안 좋고 개떡 같고 별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괜찮은 ICO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괜찮은 상위에 있는 그런 코인들을 잘 홀딩들을 하시고 계시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나쁘지는 않은 결과를 가져올 거다라는 거죠. 오히려 지금 선에서 대도 않는 지금 부동산에 자영업에 이런 거 하시는 거보다는 오히려 이런 거를 좀 약간 괜찮은 코인을 분할로 매수하신 다음에 약간 내가 가진 전체 자본의 10분의 1이라도 그 다음에 뒤로 살짝 빠져 있다가 그 다음에 살짝 보시는 게 낫다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이 제가 봤을 때는 뭘 해서 뭘 가져갈 수 있는 형국이 아니에요. 부동산이든 뭐 자영업이 했든 다 사람들이 잃고 손해보고 서로 물어뜯고 지금 그런 어떤 경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을 끝으로 이 방송은 다시 마칠게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찰리스 월드의 찰리 브라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